안녕하세요. 재활쌤 박대건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이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겠다. 위치가 안 좋아. 교수님, 저 올팩토리 그루브 메닌지오마 수술 처음 들어봐요. 증상이 좀 신기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기운 없고 세상 일에 무관심해지고 그래. 프론탈럽 신드롬. 전두엽 증후군. 의국에서 교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게 정말 너무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저도 특히 좀 더 그래라 하는 면이 좀 있어서 사실 이런 분위기 너무 좋죠. 거기다 이렇게 교수님이 프론탈럽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레지던트가 전두엽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사실 프론탈럽 신드롬이라는 말 자체가 프론탈럽이 전두엽이고요, 신드롬이 증후군이니까 프론탈럽 신드롬을 그냥 다시 반복한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해도 교수님이 오를 해주시죠. 이런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건 역시 최송화 교수님은 최고시다. 잘 말씀드려야지. 지금 뵈러 가는 길. 민찬이 나이는요? 4세. 몸무게는? 13kg. 이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특히 의사들은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의사한테 있어서 노티라는 거는 인턴 생활 때부터 시작해서 윗사람한테 환자 상태나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런 방식으로 항상 해왔었기 때문에 노티는 항상 누구에게나 좀 어려운 그런 경험으로 남아있고, 이게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이 레지던트 4년차에게 환자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 거꾸로 노티를 하는 그런 웃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바드는 기본적으로 심실의 펌프 역할만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폐에 대한 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대생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의대생 실습 돌 때도 마찬가지고, 또 혹은 인턴 레지던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수님들이 뭘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부는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입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교수님이 물어봤을 때 바로 탁 대답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포인트 잡고 간략하게 중요한 거를 딱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죠. 안 그러면 교수님들은 바빠서 잘 듣지도 않으시거나 첫 단어나 첫 문장 나왔을 때 이미 땡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람직한 의대생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홍도입니다. 그래. 교수님 바드는 아는 것 같고. 그럼 소아바드랑 성인바드는 뭐가 다르지? 교수님이 오셨죠? 교수님이 오셨는데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공부를 안 해오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고, 실제로 교수님들이 많이 잊어버립니다. 지금도 교수님이 먼저 물어본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학생이 타이밍을 잘 잡아서 본인이 공부한 걸 딱 답을 하려는 순간 이미 교수님은 눈치를 챈 거죠. 아, 공부해왔구나.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그럼 다음 질문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이제 학생이 공부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또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못 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나름 공부해왔는데 인정도 못 받고 혼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억울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의사라는 과정은 뭐 교수가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배우고 깨우치고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걸음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저도 학생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억울할 때도 있고, 혹은 교수님들이 좀 무섭다고 느껴지거든요. 흔히 갈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사실 이런 과정들이 좀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진 환자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 의심되는 병명이 후신경구 수막종이라는 종양인데, 무기력증, 무력감, 두통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병원에 입원하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진통제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달라는 대로 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통제는 간 손상이나 위장출혈 등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정해진 적정 용량만 드릴 수 있어요. 네,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이따 뵙겠습니다. 이게 최송화 교수님의 어떤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처음에 들어와서 환자 이름을 물어보는 거는 환자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물론 최승화 교수님이 너무 젊고 하다 보니까 이제 레지던트 전공의로 오해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제가 든 느낌은 최승화 교수님한테도 좀 잘못이 있습니다. 너무 교수님 같지 않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셨거든요. 대부분은 교수님들은 편안한 느낌으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사실 레지던트들이 거의 다 하죠. 그래서 지금 전두엽에 생긴 뇌수막종으로 인해서 무기력감, 두통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라는 설명을 해주다 보니 오히려 전공이라고 더 오해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보호자의 이런 자세는 옳은 자세는 아니죠.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최승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공법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이제 리액션을 하던 간에 본인이 설명해야 할 것들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환자 보호자와 의사 사이에서는 합이 잘 맞을수록 아무래도 치료도 더 잘 됩니다. 의사가 아니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여기 지금 최승화 교수님은 대학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인턴 선생님이나 레지던트 선생님을 보고도 막 교수님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교수님 아닙니다. 교수님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반대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전공이 뭐 인턴 이런 나부랭이 혹은 따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과하게 또 폄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배우는 과정에 있고 또 교수님이라는 존재 그 밑에 있는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조금 신뢰를 좀 덜 하거나 나는 교수님과 얘기하겠다 그런 경우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레지던트라는 것은 여기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보통 10년 정도 이미 공부를 한 상태, 그리고 대학병원이 아니었다면 일반의로 밖에서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이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상태라는 거. 거기다가 실제로 현실에서는 교수님과 자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주치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뭐 설명도 주치 선생님이 많이 해주시게 되고 그렇습니다. 종양이 깊은 곳에 있어서 위험하고 출혈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 신경학적 후유증이나 감염 등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지금 계속 이 보호자분은 뭔가 못마땅하죠. 여기서 최승화 교수님 보면 주머니에 손 놓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회진을 돌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손의 위치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경우들이 좀 있고, 특히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항상 어디 다니실 때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의사마다 다르겠죠. 좀 더 자세하게 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분께 설명 듣고 싶은데, 최성화 교수님? 그래도 전날엔 오셔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하지 않나? 제가 최송화입니다. 제가 최송화 교수예요. 아우, 교수님, 아니, 너무 젊으시네요. 전 전공인 줄 알고. 따님 종양은 뇌수막종이라고 생각되는데. 2화에서 최고 사이다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자 보호자분 어머니가 연기 너무 잘하시지 않나요? 결과적으로는 최승화 교수님이 조금 기분이 좋은 상황이죠. 최승화 교수님은 역시 방금 요구하신 그 자세한 설명, 그거를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딱 정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생님! 저 스피ker로 사진 좀 챙겨주세요! 빨리요! 교수님 김수정 산모 애기 지금 익스터널 오스에서 발도 만져지고 코도 빠져서 응급수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수술 준비해. 소아과 빨리 연락하고. 이 지금 산부인과 응급이죠. 산부인과가 생각보다 초응급들이 있습니다. 추민아 선생님이 교수님께 노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하는 순간 무슨 일인지 대략 교수님은 다 아마 알아 하셨을 겁니다. 레지던트 연차가 높으면 이렇게 응급수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티할 때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 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말은 하지 않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승원아, 안 아파. 뭐 거의 일상입니다. 소아과는 이런 게 수처해 놓은 거, 꼬매놨던 거 실밥 풀려고 지금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따끔한 정도이기 때문에 마취 안 하고 그냥 하거든요. 마취 주사가 더 아파서. 지금 이 애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 못 하잖아요. 보통 현실에서는 꽉 붙잡고 그냥 해버립니다. 금방 끝나니까요. 빨리 해버리고. 그렇죠. 아닙니다. 김대모 씨.
술 드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긴요. 여기 수치가 다 나오는데 피검사에도 다 보여요. 술 얼마나 드셨어요? 저는 이 장면 보고 정말 제가 진료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간이식 받으신 환자분하고 그 옆에 계신 아주머니하고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그 속상해 하시는 그런 연기, 이 아저씨의 능청스럽게 막 처음에 막 거짓말 이렇게 하고 술 먹었다고 이야기했다고 막 화내고 그런 장면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예쁘게 잘 붙었는데요. 그 의사들이 수술하다가 이렇게 팔짱 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지켜봐야 되거나 혹은 뭐 생각하거나 할 때 이 수술 필드에는 손을 둘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무균 상태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겨드랑이에다 팔을 끼고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죠. 지금 이렇게 화면에 심장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심장이 굉장히 빠르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뜁니다. 심장 혈관이나 이런 거 관련된 수술을 할 때는 심장을 멈춰놓고 체외순환을 돌린 상태에서 이제 심장 수술을 하게 되죠. 주무시고 가세요. 오늘 종일 수술하셨는데. 가서 자면 돼. 고생했다, 선빈아. 와, 이거는 제가 지금 막 피곤함이 느껴지는 느낌인데 뇌수막종 수술이면 뭐 최소한 10시간 이상 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지금 바로 다음날 외래 보러 속초로 가신다고 하죠. 이게 자기 생명력 갉아먹으면서 일하는 느낌이거든요. 의사도 건강을 꼭 챙겨야 됩니다. 승원 어머니.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근데 현실에서는 거의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외래도 다 끝났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 퇴근한 상태에서 외래로 오신 보호자분이랑 이렇게 교수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교수님들이 진짜 바빠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진료 수술도 많지만은 이 컨퍼런스나 미팅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래 끝나면 거의 대부분 그런 회의나 아니면은 뭐 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내는 경우는 드라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있다. 홀케이크로 사오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이 장면에서요. 케이크를 지금 밖에서 사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병원에서는요 맛있는 케이크 팔지 않습니다. 병원에 곧 안 되는데. 교수님. 수고해요. 병원에 꽃이 안 되는 이유는 보통 이제 뭐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뭐 꽃 알러지나 아니면 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병문안 올 때 꽃은 피하라고 보통 하죠. 교수님이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들고 이제 자기 방으로 가지고 가죠. 왜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니들 시간 안 된다고 해서. 같이 고생했는데 어떻게 나만 인터뷰를 해. 최송화 교수님은 정말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그런 교수님. 현실에 이런 교수님 없습니다. 레지던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 감동이죠. 안아드려야 합니다. 미쳐. 아직 싱글이세요? 네? 예. 제 오빠 한번 안 만나보실래요? 의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바쁘다 보니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지금처럼 환자나 뭐 환자 보호자 혹은 환자 보호자가 연결해서 이렇게 만남이 성사되는 경우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만들어봤고 3화, 4화에서도 재밌는 내용들 또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또 계속 이렇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